조지 루카스가 두 번째 장편 영화 청춘 낙서를 제작할 때 돈이 없어서 제작진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루카스는 영화 마지막에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주요 인물들의 이름만 올렸지만 영화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좋은 의미로 번지면서 현재의 엔딩 크레딧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엔딩 크레딧의 시초가 바로 조지 루카스입니다. 청춘 낙서가 히트를 치고 조지 루카스는 그 돈으로 시각효과 회사인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 줄여서 ILM을 설립합니다. 이후 기술이 발전하며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 ILM은 변화에 발맞춰 세계 최초의 CG 회사가 됩니다. 스타워즈, 터미네이터, 트랜스포머, MCU, 캐리비안의 해적, 아바타 같은 영화들의 CG를 ILM이 담당했습니다. 여담으로 스타워즈의 시각효과를 담당한 ILM의 직원 존 놀이 디지털 인화실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걸 어도비에서 구매한 후 포토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가 사실은 ILM의 컴퓨터 그래픽 팀이었습니다. 이혼으로 자산 처분이 필요했던 조지 루카스의 권유로 스티브 잡스가 픽사를 인수하며 지금의 픽사 영화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영화들의 시각효과와 애니메이션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조지 루카스의 선구한 덕분이며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감독 피터 잭슨이 조지 루카스를 영화 산업의 에디슨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ILM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지 루카스는 기술에 대한 선구안이 매우 뛰어난데요. 1982년에는 루카스 아츠를 설립해 당시 블루오션이었던 게임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조지 루카스는 영상 음향 솔루션 기업인 THX 리미티드를 설립합니다. 이 THX라는 단어는 동시에 음향과 영상의 규격 시스템을 뜻하기도 합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6 제다이의 귀환이 THX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된 영화인데요. 이후 이 THX 시스템이 돌비 디지털 사운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여담으로 돌비 디지털 사운드 시스템이 처음으로 사용된 영화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조지 루카스의 까다로운 음향에 대한 고집 덕분에 우리가 극장과 집에서 고품질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필름을 잘라서 붙이는 방식으로 영화를 편집했지만 조지 루카스는 귀찮다면서 세계 최초의 디지털 편집 시스템 에딧 드로이드를 개발합니다. 조지 루카스가 디지털 편집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이후 많은 디지털 편집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지금 우리가 집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영화 산업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긴 장본인이 바로 조지 루카스인데요. 90년대에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개발해 영화를 다운받아서 본다는 개념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2 클론의 습격은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소니 HD 디지털 카메라와 파나비전 렌즈로 촬영된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클론의 습격을 시작으로 상영관에 디지털 영상기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디지털 영화 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워즈 제작 당시 조지 루카스는 ILM을 통해서 색상 정보 이외에도 알파 채널과 다중 카메라 시점 정보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 포맷인 오픈 EXR을 개발합니다. 조지 루카스는 이 기술을 로열티도 받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오픈 EXR은 현재 영화, CG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지 루카스가 엔지니어도 아니고 모든 신기술을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지 루카스가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용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널리 상용화될 수 있었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의 제작 중 자신의 봉급을 깎고 스타워즈 관련 상품과 속편 제작에 대한 권리를 가져왔습니다. 당시의 영화 관련 상품은 OST 음반이나 소설화 정도였으며 속편을 내는 경우도 잘 없었습니다. 스타워즈의 대성공 이후 조지 루카스는 완구, 소설, 코믹스, 게임, TV 시리즈 등을 포함한 스타워즈 관련 미디어 믹스 상품을 내며 많은 돈을 쓸어 담았고 그 돈을 다시 앞에서 말한 신기술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또 스타워즈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속편을 꾸준히 제작하면서 블록버스터 시리즈물의 개념을 보편화시켰습니다. 현재는 당연하다고까지 여겨지는 이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 바로 조지 루카스입니다. 또 조지 루카스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디지털 작업을 거친 후에 재개봉을 시켰는데 이것도 성공을 하면서 영화사는 물론이고 게임을 포함한 여러 컨텐츠 제작사들이 리마스터, 리메이크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루카스의 재산은 2024년 기준 55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5천억 원으로 포브스 선정 가장 부유한 유명인 억만장자 14위입니다. 조지 루카스는 동시에 자선활동을 많이 하기로 유명합니다. 조지 루카스는 2010년에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주도한 더 기빙 플래지 캠페인에 참여해 재산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2년 조지 루카스는 루카스 필름과 그 계열사들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프랜차이즈를 4조 원에 디즈니에 팔았는데 이 4조 원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여담으로 스타워즈를 디즈니에 판 후에 스타워즈를 백인 노예상에게 팔아버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조지 루카스가 자기 소유지에 새로운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근처에 살던 부자들이 반대했는데 조지 루카스는 이 계획을 간두고 그 땅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단체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부자촌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조지 루카스는 LA에 자신의 이름을 딴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루카스 박물관에서는 수많은 영화 예술 자료를 전시할 뿐만 아니라 강의, 실습, 방과후 프로그램, 캠프 등과 같은 여러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재단을 설립해 교육, 과학, 예술 분야에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아소카 타노의 성우 애슐리 엑스타인은 스타워즈 띠오리와의 인터뷰에서 루카스가 클론 전쟁 방영 당시 행사를 할 때 행사들을 기부나 자선단체 등 좋은 곳에 연결해 놓았다고 말하며 조지 루카스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좀 무뚝뚝하고 고집불통이긴 하지만 인품이 매우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선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온갖 스캔들이 난무하는 할리우드에서 사생활 논란이나 인성 논란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지 루카스가 현대 영화 산업의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한 만큼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1977년에 스타워즈로 세턴상을, 2005년에 AFI 평생 공로상을, 2006년에는 시애틀 대중문화박물관 선정 SF 판타지 명예의 전당 입성을, 2012년에 미국 국가예술 훈장을, 2015년에 케네디 센터 공로상을,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4년 77회 칸 영화제에서 명예 황금 종려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막연하게 조지 루카스를 스타워즈의 제작자이자 ILM의 설립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저도 몰랐던 업적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팔순을 맞이하셨는데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포스가 함께하길.